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이제 브루클린 네츠의 빅 3가 결성됐는데 3공주라고 불러야겠죠. 너무나 유리처럼 잘 깨지는 이고와 그리고 리더가 아닌 선수들 3명이 모여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셋 중에 2명이라도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사람이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죠. 확실한 건 이 셋, 뭐 2명은, 셋이죠. 어떻게 보면 3명 다 리더와 함께 뛰는 거를 겪었죠. 하든은 크리스 폴이라는 리더와 함께 뛰었었는데 주제 파악을 못했었고, 듀란트도 커리라는 배려심 있는 리더를 만났었는데 주제 파악을 못했고, 카이리는 아시다시피 르브론이 있었는데 주제 파악을 못했죠. 이들 덕분에 오히려 르브론과 커리의 리더십이라는 슈팅 능력이나 뭐 플레이메이킹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인텐지블한 되게 중요한 퀄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구 팬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뭐랄까요, 그 값을 매기기 힘든 가치. 스타들은 많고 슈퍼스타들은 많지만 리더, 프랜차이즈의 하트, 심장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죠.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못할 거라는 거, 상대가 부족할 거라는 판단 하에 움직여서 자격을 메꾸는 그런 스타일이고, 약간 커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약간 사이드 스텝, 약간 스텝 어사이드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하든이 제일 웃기는 게 자기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런 식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어, 예, 글쎄요. 중요할 때는 항상 모든 게 아니라 최소한을 못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실책, 플레이오프 실책, 개인 실책 아마 최고 기록을 하더니 아마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요. 15개인가 뭐 그 이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드리블 하다가 놓치고 스틸 당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뭐 거의 뭐 야투율 한 40%, 3.30% 이하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게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웨스트브룩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던데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로켓츠가 하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았나요? 하워드 데려와 줬더니 안 맞는다고 갖다 버리고 하워드도 삐져서 나가고, 크리스 폴 데려와 줬더니 잘 맞는 것 같더니만 맨날 삐져서 뭐라고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또 고집 부리다가 트레이드 해버리고, 멜로가 왔을 때도 트레이드 해버리고, 웨스트브룩 뭐 짝꿍이니까 뭐 절대 맞을 것 같으니 맨날 뭐 또 티격태격하다가 또 웨스트브룩 이 어이없어 하면서 나갔고, 하든도 아마도 뒤에서 자꾸 쟤 보내라고 했을 거고, 슈터가 필요하다면 슈터를 주고 수비수가 필요하다면 수비수도 맞춰주고 등등 다 맞춰줬는데 안 됐죠. 문제는 뭐 5명 중에 하나는 쓰레기라는데 그 한 명이 자기라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카이리랑 듀란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낯짝이 두껍지 못하고 주변 노이즈에 좀 민감한 편이고, 어, 그렇죠.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게. 둘 다 한 가지 공통점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혼자서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한테 정말 맞춰준 팀을 버리고 나온 거죠.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보죠. 카이리 같은 경우는, 듀란트는 아직 두고 봐야 되는 경우지만 카이리는 벌써 보스턴에서 개판 치고, 이제 듀란트는 글쎄요 이제 잘할 수 있을지. 둘 다 이제 하든이랑 듀란트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버럭스쿨이라고 하죠. 예. 웨스트브룩을 겪은 선수들이어서 글쎄요 뭐 서로에 대한 더 고마운 마음이나 아니면 더 이해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웨스트브룩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로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빅3는 확실히 영향가가 있을 수 있죠. 거포가 3개니까.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수비수 뭐 보통 팀 하면 아이소 수비수 뭐 수비 스페셜리스트 한두 명 정도 있잖아요. 수비 스페셜리스트가 3명이나 있어가지고 슈퍼스타 3명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수비가 될까요? 그 셋 중에 한 명은 꼭 오픈일 거고 터질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셋 다 안 터질 수도 있고 셋 다 오픈이 안 될 수도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을 수 있고 많이 엉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팀이 잘 되는 거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빅3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로운 론리 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배려 꾸러기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커리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케빈 러브 같은 선수가 되면서도 뭐랄까 이게 뭐 자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본인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덜 온다고 뭐 억울해하거나 약간 뭐 외로워하거나 자기 왕따 당했다고 이런 불만 같은 걸 하지 않고 되게 그 롤을 렐리시하면서 잘했었죠. 그런데도 존재감이 꽤 뚜렷했어요 커리는. 근데 뭐 듀란트가 워낙에 그때 슈퍼스타고 중요한 슛을 쏟아 보니까는 많이 커리가 욕을 먹었죠. MVP 파이널 MVP도 못하고 뭐 그랬다고. 근데 이제 이해가 가는 게 보통 농구를 하면은 뭔가 하나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치우치게 돼요. 패스를 하다가 패스가 좀 잘 되는 게임에는 내가 슛을 쏴야 될 때도 못 쏘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슛을 쏘는데 놓쳤을 때 패스하거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집착하잖아요. 우리는 막 왼쪽에서 돌파가는데 왼쪽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고 3점 안 되면 3점 자꾸 던지고 싶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양보나 배려 같은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양보를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어, 머슬 메모리처럼 된 것 같고 그리고 멱살 잡고 팀을 캐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2014년부터 커리가 그것도 어떻게 이제 계속 습관이잖아요. 계속 해야지 되는 건데 계속 안 하다 보니까는 약간 낯선 것도 있고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전만큼 그런 폭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르브론 같은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챔피언을 먹었고 그 팀을 위해서 희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더 멋있을 수 있고 자기가 더 뚜렷할 수 있었는데 그걸 희생한 거죠. 르브론은 되게 좋은 선배, 멘토를 만난 것 같아요. 웨이드를 만났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서로 약간 좀 받들어주면서 네가 최고야, 아니야, 네가 알파야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했고 의존했고 어, 어빙한테도 이제 그 배우만큼 해준 것 같은데 그게 어빙은 웨이드만큼 급의 선수도 아니고 웨이드만큼 대인배 성격도 아니고 빅픽처로 보는 시야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착각의 늪과 억울의 늪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빙 뭐 보스턴에 있을 때도 자기 부재 중에 다른 후배들이 잘 될 때 약간 별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계약할 거라고 큰 소리 치고서는 안 했잖아요. 그게 아마도 뭐 재계약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자기한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뭐 좀 추켜 세워주고 1옵션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도 나온 것 같고 음, 네츠는 이제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이제 1옵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케빈 듀란트가 오니까 살짝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제 케빈 듀란트랑 뭐 팀 USA 때 맞추면서 뭐 했던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카이리보다는 케빈 듀란트가 1옵션이죠. 어떻게 보면 오펜스로 간다고 하면은 둘 다 어차피 리더십이 있는 선수나 뭐 플레이메이커나 그런 건 아니니까 스코러로서 보면은 그래서 또 뭐 삐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1인자다 내가 1인자다 계속 머릿속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셀프 부정을 하면서 코트에서 뭔가 푸는 것보다 이제 다른 식으로 부업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농구 선수뿐만 아니라 뭐 사회 이슈에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농구 선수 이상이다. 뭐난 more than a player다. 이런 식으로 르브론처럼 하고 싶었나 보죠. 농구 실력으로 안 되니까. 내시 온다니까 또 우린 감독 필요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원하는 감독이 또 있었을 수도 있죠. 내시는 분명히 케빈 듀란트가 카이리 어빙보다 더 원했겠죠. 케빈 듀란트가 슈팅 코치로서 내시랑 골든 스테이트에서 계속 같이 작업을 해왔고 그만큼 잘 맞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카이리가 삐졌을 수 있죠. 왜 내가 원하는 감독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맞춰주냐고. 하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단식 투쟁하듯이 자꾸 경기 안 나고 그랬을 거란 얘기도 있고 아예 이번 시즌 쉴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네츠는 엔터테인먼트의 요소인 것 같고, 아무튼 확실하게 이제 리더십 퀄리티 있는 슈퍼스타는 몇 명 안 된다는 거를 이들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 브루클린 넷츠 내시가 불쌍한 것 같습니다.